이 갱년기에는 예전처럼 내 몸이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서 생각하는 것만큼 살이 빨리 빠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조바심을 가지고 체중을 줄이는데 이제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홍재경입니다. 네. 자, 원장님, 저희 어머니를 포함해서 이제 주변 분들 보면은 중년 여성분들, 특히 이제 갱년기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살을 빼려고 하시면 특히 복부 부분에도 굉장히 이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자, 갱년기는 중년의 사춘기라고도 하고 누구나 피해갈 수 없이 언젠가는 다 겪게 되는 시기입니다. 사춘기에 몸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듯이 갱년기 역시 마찬가지인데 특히 이전보다는 더 쉽게 찌고 네. 또 더 안 빠지는 이 뱃살도 이 갱년기의 대표적인 증상들 중 하나입니다. 네, 맞아요. 저희 어머니도 마르긴 했는데 뱃살은 좀 있으신 부분이거든요. 나이살이라고 하잖아요. 네. 뱃살이 유독 안 빠진다고 계속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이제 40대 이상의 네. 중년기, 그 중에서 이제 갱년기 비만은 대사증후군을 비롯해서 여러 질병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는 꼭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네. 자,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내 몸의 상태에 맞는 다이어트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갱년기 다이어트 방법과 이 주의사항을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의 미래기도 하니까 열심히 그쵸, 저희 들어보도록 미래죠. 하겠습니다. 자, 그때 들어보니까 피부심 채널의 중년 이상 분들의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자, 네. 그때 통계를 보니까 중년 이상의 여성분들 구독자가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아마 오늘 이번 주제를 이제 40대 이상의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또 반가워하실 것 같은데, 원장님, 우리가 이 갱년기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정확한 이 갱년기의 뜻부터 한번 풀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갱년기의 정의는 노화 과정에서 성호르몬이 감소하는 시기를 말하고 개인차는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45에서 55세 정도에 시작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흔한 증상인 안면 홍조나 뭐 피로, 감정 기복, 수면 장애와 같은 증상들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보통 갱년기라고 하면 이 중년 여성분들만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남자분들 역시 남성 갱년기가 있습니다. 남성분들도 갱년기가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네, 남성 호르몬, 즉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하는 이 40, 50대부터는 남성 갱년기에 해당하게 되고 만성 피로나 이제 무기력감, 불면증, 성욕 감소와 같은 이제 다양한 증상들이 있습니다. 자, 이때 정상적인 노화 과정에서 줄어드는 호르몬 분비 이외에도 이 불규칙한 생활 습관이나 뭐 술, 담배, 만성 스트레스, 비만과 같은 요인들이 있으면 이 갱년기의 시장을 더 앞당길 수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 이제 술, 담배와 스트레스는 좀 피해 주시고 이 체중 관리를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술, 담배, 스트레스, 체중 관리 그쵸.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남녀 모두 이 갱년기에는 호르몬 불균형에 따라서 전보다 더 쉽게 체중이 늘어납니다. 지방이 쌓이면서 이 온몸의 혈관에도 쉽게 말하면 이제 기름때가 끼게 되고 결국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여러 만성질환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높아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 갱년기 다이어트는 우리가 미용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무조건 나의 건강을 위해서 이제 필수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중년이 되면 좀 뭔가 넉넉해 보이려고 살집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치만 그래도 갱년기의 다이어트는 건강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라고 봐도 되겠어요. 네, 맞아요. 지금부터는 그래서 갱년기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 그 중에서 이제 다이어트 식단을 짤 때 이 주의사항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점은 자, 첫 번째, 젊었을 때와는 달라진 나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안전하게 차근차근하게 체중 감량의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점입니다. 너무 단기간에 이 조급하게 살을 빼려고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은데 이 중년기 40대 이상에서는 이전과 달리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관리해야 하는 포인트들이 다양해지기 때문입니다. 네. 뭐 예를 들면 당뇨가 있는 분들은 다이어트 때문에 과도한 절식을 하고
공복 운동을 무리해서 하실 경우에 이 저혈당의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절식과 운동은 피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저염식을 해주는 게 좋고,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식단에서 이 지방의 비율을 낮춰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중년기 다이어트에서는 반드시 나의 몸 상태와 이 기저질환에 따라 네. 안전하고 꼼꼼한 식단 관리가 필요합니다. 네, 무턱대고 그냥 건강관리, 다이어트를 한다고 계획을 세우시면 좀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무조건 뭐 젊었을 때처럼 막 굶었다가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건강 자체가 악화될 수도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꼭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갱년기에는 남녀 모두 상대적으로 이 뼛속에 칼슘이 빠져나가고 뼈가 약해져 가는 이 골다공증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식단에서 충분한 칼슘과 단백질을 섭취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우유나 요거트, 멸치, 계란, 두부, 생선과 같은 음식들이 대표적인데요. 자, 혹시나 단기간에 살을 빼겠다고 막 하루에 1000칼로리 미만의 저열량 식사를 무리하게 하실 경우에는 이러한 필수 영양분 섭취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중년에 다이어트에서 과도한 절식은 금물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조건 또 굶으면서 하는 다이어트는 확실히 갱년기에서는 더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네, 맞아요. 피하시는 게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급할수록 돌아가라 라는 말처럼 제가 매번 강조드리는 기본적인 다이어트의 원칙인 밀가루나 정제 탄수화물, 그리고 맵고 짜고 단 자극적인 음식과 술을 줄이고 대신 현미밥이나 잡곡밥과 같은 이제 건강한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는 식단을 지킨다면 우리가 체중 관리와 건강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어떻게 식단 관리를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싶으시면 우선 이 저녁 식사의 양부터 줄이고 저녁 이제 7시 이후에 금식과 함께 금주 또 혹은 이제 절주로 정도로 시작을 해보시고 이 식사 사이에 간식으로는 이제 빵이나 떡, 과자보다는 우리가 견과류나 토마토 그리고 바나나 정도를 선택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저도 과자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좀 줄여봐야겠어요. 네. 자, 원장님, 이제 다이어트 식단을 짤 때 주의사항도 알았고 또 운동을 할 때는 이제 주의사항이 없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어떤 점을 좀 주의하면 좋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중년의 다이어트에서 운동 시 주의사항을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우선 중년기의 다이어트에서 꾸준한 운동은 필수입니다. 자, 운동은 체중 감량과 체지방 감소 효과뿐 아니라 이제 갱년기에 쉽게 찾아오는 우울감이나 기분 변화를 극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다면 실외에서 맑은 공기와 이제 햇빛을 즐기시면서 운동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 저희 어머니도 365일 운동하고 계시거든요. 아, 좋은 습관이시죠. 기본적으로는 주 3회 이상, 그리고 30분 이상의 땀이 날 정도의 유산소 운동과 주 3회 정도의 근력 운동을 추천드리는데, 다만 갱년기에는 반드시 첫 번째, 뼈에 무리 가지 않는 적절한 강도 내에서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이제 골관절염이나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심하게 체중 부하가 실리는 근력 운동이나 또 무릎에 부담이 가는 달리기는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이런 경우에는 무리하지 않고 걷는 정도의 유산소 운동이나 혹은 관절의 무리가 덜 가는 수영이나 요가 같은 운동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릎뿐만 아니라 어깨나 손목, 허리 등의 관절통이 있으신 경우 네. 각각의 케이스에 따라서 이제 해당 관절에 무리가 되는 운동의 종류가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꼭 주치의와 상담 후에 적절한 운동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중년 이상 분들은 수영, 요가 하시는 분들이 특별히 많으신 것 같은데 네. 특히 관절에 무리가 안 가고 다치지 않게 하려면 그런 운동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 중년기에는 꾸준한 건강검진을 통해서 내가 이 심장혈관 질환의 위험 요인이 있는지를 먼저 체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심혈관 질환이라고 하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질환들인데 비만을 비롯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만성대사 질환이 있는 경우
위험이 이제 높아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규칙적인 운동은 혈압을 안정화시키고 또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제 우리 사람에 따라서 내가 안 하던 운동을 갑자기 무리해서 시작했을 때 흉통이나 그리고 뭐 가슴 답답함이 있다든지 아니면 가족분들 중에 심혈관 질환의 가족력이 있으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협심증 가능성에 대한 심장 관련 기본 검사들을 꼭 한번 하시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차근차근 운동을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주의해야 할 사항을 꼭 지키면서 운동을 해야겠네요. 맞아요. 또 심장질환 있으신 분들이 좀 무리해서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저도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저희 아버지도 굉장히 주의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운동 중에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 주시는 것과 식사 한 30분 정도 후에 운동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평소에 음식을 짜게 먹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이 운동을 하면서 땀을 많이 흘리고 물을 충분히 마셔주시지 못하면 탈수가 이렇게 반복되면서 어지러움증과 같은 이 저혈압 증상이나 아니면 전해질 불균형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식사 직후에 바로 운동을 하게 되면 이 소화불량이 있을 수가 있고 혹시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저혈당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공복 운동은 주의하셔야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식사 직전이나 직후는 피해서 이제 식후 한 30분 이후부터 운동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꼭 알고 계셔야 하는 점이 이 갱년기에는 예전처럼 내 몸이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서 생각하는 것만큼 살이 빨리 빠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조바심을 가지고 체중을 줄이는데 이제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차근차근 내 몸에 과도한 지방을 줄여서 건강 관리를 해나간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이제 지치지 않고 꾸준한 다이어트를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아무래도 우리 피부심 구독자분들의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계시는 40대 여성분들을 위해서 유의해야 될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중년의 다이어트에서는 이전과는 좀 달라진 나의 몸 상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차근차근 꾸준한 식단 관리와 운동을 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네네. 또 그리고 당뇨나 고혈압, 골다공증 같은 뭐 갖고 계신 질환에 따라서 다이어트를 하실 때 주의사항이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주치의와 상담을 충분히 하시고 좀 접근을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종종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복부 비만이 심하시고 이미 과체중이신데도 다들 뭐 이 정도 뱃살은 있지 않나요? 하고 이제 대수롭지 않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자, 지방이 쌓이다 보면 외관상 문제뿐만 아니라 결국 내 몸의 건강도 해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은 증상이 없고 건강검진에서도 아직 진단된 병이 없다 하더라도 체중 관리는 꼭 미리 해주셔야 합니다. 자, 증상이 전혀 없다가도 심근경색이나 뇌졸중과 같은 치명적인 병들이 이제 소리 없이 찾아오는 것은 정말 한순간이기 때문에 네. 중년기 분들은 꼭 의식적으로 체중 조절에 신경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오프닝 때 뭐 뱃살은 나이살이다, 뭐 있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과하신 분들은 이거 이래도 되나라는 의심을 한번 해볼 만하네요. 자, 원장님 오늘도 정말 유익한 내용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잊고 있었는데 내 몸 관리 좀 해야겠다라고 경각심을 느끼실 법도 한데요. 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저희 함께 인사드릴게요.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